3절 유한차분법과 중앙차분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거의 같은 방법 같은데요. 유한차분법은 이제 포괄적인 얘기고 중앙차분법은 어떤 지점에서 차분을 했느냐 다릅니다. 차분이란 것은 영어로는 difference, 차이란 뜻입니다. 굉장히 작은 차이들을 차분이라 부릅니다. 라고 봤을 때 유한차분법이란 것은 여차차 해가지고 뭐 전향법, 뭐 후양차분, 중앙차분 이런 것들을 다 유한차분법이라고 하는데요. 가장 많이 쓰이는 것이 중앙차분법 이 중에서 중앙차분법인데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뭐냐면은 그, 그 시간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그 값은 어떻게 나타내냐면은 우리가 n 현재 시점에서의 변이, 속도, 가속도, 그 다음 세 번 미분한 값들을 알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그 값들을 연계시켜 가지고 앞에 값을 예측할 수 있다라고 해서 급수라고 합니다. 요 뒤에 값들을 한도 끝도 없이 계속 더하다 보면 근사적으로 요 다음 스텝에서의 값을 예측할 수 있다는 얘기죠. 뭐 당연한 얘기죠. 지금 n 플러스 요 두 번째 항까지만 딱 사용해 볼까요? 라는 것은 뭐냐면은 만약 직선이라면은 이 지점에서의 변이 값은 현재 지점에서의 값에다가 그죠? 요 세로축이 u 값이고 가로축이 t 값이니까 요 델타 t 곱하기 기울기 값을 더해주게 되면은 델타 t 곱하기 기울기 값을 더해주게 되면 그 다음 값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같은 경우에서는 직선일 경우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죠. 직선일 경우는 그렇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예, 기울기 곱하기 요 값 델타 t 값을 곱해주면은 요 값이 되고 요 값이란 것은 요 값 더하기 요 값이니까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게 테일러 급수의 첫 번째 항만 썼을 경우 이렇게 나타나고요. 그래서 여기서도 첫 번째 항만 썼네요. 해서 나타내니까 뭐 당연하죠. 그 두 지점 사이의 기울기 값이죠. 기울기 값은 시간에 대한 기울기 값, 속도라 부릅니다. 그것은 그 두 지점 사이의 시간 간격하고 두 지점 사이의 에, 변이의 간격을 나타낸다. 그리고 가속도도 여차해서 풀어보니까 이렇게 두 시점 사이에 에, 그 속도의 차이하고 시간 간격입니다.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해하면 쉽습니다. 그게 속도란 것은 그 요놈의 기울기를 나타내는 거잖아요. 이 양쪽 지점의 기울기. 그러니까 요 2델타 t죠. 2델타 t의 요 값하고 에다가 요 값을 뺀 값이고, 그죠? 요놈의 기울기고, 가속도란 것은 뭐냐면은 요놈의 기울기와 요놈의 기울기가 각각 속도 u1과 u2라고 했을 때 u2 빼기 u1에다가 요 가운데 대표적인 중심에서의 거리니까 요게 델타 t죠. 네, 델타 t. 그래서 앞에서 봤듯이 분모에 왜 델타 t가 들어가느냐? 예, 요게 u2하고 u1이겠죠. 이런 식으로 나타나면 되고요. 중앙차분법을 그게 똑같은 방식으로 완전 앞에서 유도된 거랑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중앙차분법이 세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는데 전향차분법 앞점에서 했던 거, 후향차분법 뒷점에서 했던 거, 가운데 점에서 했던 거. 우리는 가운데 점에서 평형식, 뒤에 점에서 평형식, 앞에 점에서 평형식, 전향, 후향, 중앙 차분법으로 나타내고 이렇게 나타낸 값을 결국은 u 더블 덧을 이 방정식에 대입하게 된다면은 이 방정식이란 건 뭐죠? 지금 n 델타 t 현재 시점에서의 방정식이니까 명시적인 방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입하고 난 다음에 왼쪽 편에는 n 플러스 1 델타 t를 놓고 오른쪽 편에서는 우리가 얘기했듯이 n 델타 t의 변이와 혹은 그 시점에서의 하중, 그 다음에 이전 시점에서의 변이 값을 대입시키면은 요 값만 이렇게 대입시키면은 자동적으로 요 값이 구해집니다. 이 값이 구해지고 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 앞에서 구했던 잘 안 나왔네요, 그림이. 지금 서로 간에 자꾸 깨져서 그런데 또 그림을 고친다고 했습니다. 하고 다 구하고 난 다음에 처음에 K에서 여기서
이건 수치 해석 방법인데요. 요걸 구하고 난 다음에 지금 다시 현 시점에서의 변이와 가속도를 구한다라고 합니다. 또 다시 또 넘어가지고 그 다음 전에 여차여차 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맞나요? 예,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어찌됐든 구하려고 하는 목적은 요놈입니다. 요놈. 요놈을 구하고 난 다음에 요놈을 또박또박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그 속도와 방법입니다. 이 방법이 이제 일반적으로 지진하는 사람들한테는 익숙치 않은데 뭐 진동 제어라든가 다른 어, 변이와 속도를 함께 이렇게 해가지고 새로운 변수 z라고 해가지고 사용할 경우에 이걸 이제 상태를 나타낸다 그래서 상태 변수라고 부르는데요. 뒤에 9.2절에 제어 쪽에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진동 제어. 룬게쿠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룬게쿠타 방법은 기계 쪽에서 많이 쓰고 있고요. 물론 건설 분야에서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테일러 급수를 해서 쭉 전개를 해가지고 이계 미분 방정식을 풀어야 되는데요. 이렇게 예, 새로운 변수를 정의합니다. u 대신에 u1과 u2라는 새로운 변수를 정의를 하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우리는 요 두 개를 합쳐가지고 요 새로운 변수를 가지고 벡터 형태로 나타내면서 단자유도계니까요. 이렇게 라지 u 대문자 u 값을 썼습니다. u 덧 이렇게 썼고요. 요거는 그냥 u라고 했고요. u 이렇게 u 고 그래서 방정식이 원래는 요런 이계 미분 방정식 가속도 들어간 이계 미분 방정식이 앞에 방정식을 바꾸다 보면은 이런 것이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됩니다. 일계 미분 방정으로 바뀌었는데요. 단 뭐가 하냐면은 여기서 요 U 값과 F 값은 이렇게 벡터식이다. 벡터.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간 것이다. 네. 두 개의 요소가 들어가는 대신에 좀 더 복잡한 변수의 크기를 내주는 대신 미분 방정식의 차수를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꿨습니다.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가지고 문제를 풀다 보면요. 이렇게 문제를 조금 더 이계 미분 방정식은 두 번 약산하잖아요. U 더블 덧을 하기 위해서 다시 U 덧을 사용해 가지고 근사를 해야 되는데 요 일반적으로 U 덧 이게 미분 방정식이 아니라 캐피탈 U, 라지 U를 써가지고 했을 경우에 이 방정식을 풀기가 훨씬 더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의 값하고 좀 전에 나머지 어떤 값을 더해 주는데요. 더해 줘가지고 그 다음번에 U 값을 구해내는 거죠. 우리가 좀 전에 봤을 때 여기서 현재 U 값을 알고 있을 때 그 다음 스텝에서의 U 값은 현재 스텝의 U 값에다가 얼마큼을 더해줘야지 이 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다음 스텝에서의 U 값을 이렇게 구하는데 더해주는 값이 이렇게 더해줍니다. 더해주는 값에 K1, K2, K3, K4가 들어갔는데요. K1, K2, K3, K4는 1차 요게 직선으로 변한다고 했을 때는 그냥 기울기 곱하기 델타 t만 해도 되지만 직선이 아닌 경우에 몇 가지 더 보정하는 값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K1이란 값은 뒤에서 보면은 K1이란 값은 그냥 말 그대로 기울기 값이에요. 기울기, 이 점에서의 기울기. 근데 이 점에서의 기울기가 선형적으로 변한다면은 기울기가 뭐 이 점에서의 기울기에 그냥 더하면 되지만 비선형적으로 변한다면은 조금 더 K2, K3, K4가 필요하다입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상태 공간에서 주로 이렇게 운동 방정식을 뒤로 해가지고 풀고요. 상태 공간 방정식에서는 여기 운동 방정식이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나타납니다. 요 방정식을 이렇게 변환시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어요. 왜 일계 미분 방정식으로 바꿔서 푸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편한지 어찌됐든 관례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제어할 때 있어서는 이게 미분 방정식보다 훨씬 더 만만해 보이잖아요. 그래서 룬게 쿠타 방법을 조금 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딩 시킨 룬게 쿠타 길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RK 방법, 룬게 쿠타를 RK 방법 혹은 룬게 쿠타 방법을 RKG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룬게 쿠타 방법이 이렇게 K1, K2, K3, K4를 썼다라고 한다면은
여기 방법은 뭐 룬게쿠타 길 방법은 거기 RK 방법을 계량해서 뭐 Y4를 계산해 가지고 하나를 더 넣는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룬게쿠타 길 방법의 절차를 이제 이렇게 계산하는 절차를 넣는데요. 이게 플로우 차트를 안 넣고 그냥 이렇게 넣고 거기에 해당되는 코드를 이렇게 넣습니다. 코드를 넣습니다. 매트렉 코드를 넣습니다. 그래서 5절 허버트 방법과 윌슨 방법입니다. 잘 쓰지는 않은데요. 주로는 뉴마크 방법을 대부분 쓰고 있고요. 그렇지만 뉴마크 방법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됐던 여러 가지 방법입니다. 허버트 방법의 개념은 중앙차분법하고 아주 유사하지만은 현재 시점이 아니라 미래 시점에서 운동 방정식을 세워서 문제를 푼다. 문제를 풀고 미래 시점에서 속도와 가속도를 근사를 한다. 그러다 보니까 이 방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과거 시점에서의 충분히 과거 시점에서의 변이를 미리 알고 있어야 되고 미리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서 출발하는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은 다른 방법을 써서 과거 시점에서의 변이를 구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런 게 있고요. 그래서 이 적용하는 절차, 예비 절차 먼저 유효 스티프니스를 구하고 난 다음에 궁극적으로 컴퓨터에 적용할 때는 미분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을 푸는 겁니다. 다음과 같은 선형 방정식. 실질적으로 컴퓨터는 덧셈, 뺄셈뿐이 못합니다. 컴퓨터가 할 줄 아는 곱셈, 나눗셈은 곱셈은 덧셈의 무수한 반복이고요. 예, 이것도 마찬가지죠. 예, 그리고 특히나 미분 방정식은 더더욱 못 풉니다. 미분 방정식을 컴퓨터에서 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미분 방정식이 아닌 일반 선형 방정식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문제를 풉니다. 윌슨 방법, 뒤에 배울 뉴마크 방법과 비슷한데요. 일단은 계측된 가속도가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시점은 여기인데요. 여기 현재 요거하고 이 시점에서 범위를 구하는데요. 이때 가속도 값이 계측되는 게 아니네요. 구하는 응답이네요. 이게 지방 가속도가 아니라 지진에서 그냥 구하는 응답 하중이 주어지고요. 거기에서 변이 응답, 속도 응답, 가속도 응답이 있는데 가속도 응답이 자기 델타 t보다 훨씬 좀 긴 거리까지 대충 한 1.5배까지 세타 값이 1.5 그러니까 요거의 2배 반 정도 선형적으로 변한다라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선형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적으로 변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가 각종 수식들을 가정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울기를 알게 되니까요. 여기 기울기 곱하기 증분량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차여차해서 속도 다 풀고요. 다 풀었습니다. 여튼 앞에 썼던 방법 다 풀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여기서의 변이가 아니라 이러한 변이가 아니라 즉 다른 얘기를 하면은 어디 갔나요? 이 변이가 아니라 왜냐면 운동 방정식 자체를 이렇게 썼죠. 델타 t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운동 방정식인데요. 이렇게 해서 이 방정식을 풀게 되면은 n 플러스 세타만큼 떨어진 거리에서의 변이를 구할 수 있고요. 이 변이를 통해 가지고 속도와 가속도를 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n 플러스 1 델타 t 다음 스텝에서의 가속도, 속도, 변이이므로 여기서 구한 값들을 대입시켜 줘 가지고요. 거기 한 번 더 이렇게 구하게 됩니다. 이 윌슨 세타 방법은 일반적으로 많이 쓰게 되는데요. 세타 값은 보통 한 1.5 정도의 값을 써야 되고 1.5 이상을 써야 되고 통상 1.4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가속도 응답은 선형으로 변한다.
라는 기본 가정입니다. 기본 가정. 따라서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n 델타 t하고 n 플러스 델타 t에서도 가속도 값은 직선으로 변한다 라는 가정이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앞에서 썼던 거 마찬가지로 K 이펙티브를 구하고 여차여차 해가지고 선형 방정식을 풀고 이걸 구하고 난 다음에 속도와 가속도 값을 구하게 됩니다. 자, 뉴마크 방법입니다. 뉴마크 방법. 전설적인 방법이죠. 뒤에 인물란에 보면은 이건 다음 스텝이구나. 6절 뉴마크 방법입니다. 아주 전설적인 방법입니다. 뉴마크, UIUC의 교수로서 1959년에 제안한 방법이고, 뉴마크가 1981년에 돌아가셨으니까, 70살 정도에 돌아가셨으니까 한 50대에 제안한 방법입니다. 앞에 방법하고 조금 다른 것은 우리가 응답을 구하는데 현재의 응답과 가속도 응답과 한 스텝 후에 응답을 요게 구해야 될 미지수인데 그 사이에 좀 전에 세타 델타 t가 아니라 요 한 구간 사이에 가속도 응답이 직선으로 변할 거냐 아니면 평균적으로 변할 것이냐 아니면은 거기 평균적인 값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앞에 값을 쓸 것이냐 이렇게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요 값을 쓰는 것 같아요. 요 값을 average acceleration 라는 값을 써가지고 문제를 구하는데 그래서 윌슨 세타 방법과 아주 유사하고요. 그래서 n 플러스 좀 전에 n 플러스 1 델타 t에서의 가속도 값을 이렇게 근사를 했습니다. 근사. 그래서 갬마 값하고 그래서 뉴마크 윌슨 세타, 뉴마크 베타라고 사람들이 부르기도 합니다. 뉴마크 방법입니다. 갬마 값하고 베타 값이 사용되게 됩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사용되게 되고요. 그래서 각각 갬마하고 베타 값에 따라서 그 가속도에 대한 어떤 가속도를 사용하느냐라고 가정하느냐 해서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안정성과 이런 가지를 했을 때 요 값을 쓰는 것 같아요. 요 값. 세 번째 평균 가속도. 그래서 평형 방정식도 n 플러스 1 델타 t에서 세워가지고 그 앞에서 가정한 값들을 다 대입시켜가지고 그 다음에 방정식을 try and error 아니면은 해를 구하는 방식이 있잖아요. 이게 통과하는 거 x축, y축이 있으면은 요 통과하는 요 equal 0이 되는 값을 구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인데요. 그 방법을 써가지고 요 해를 구해가지고 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에 값하고 똑같이 이펙티브 값을 구하고 난 다음에 강성 U 값을 구하고 U 값을 통해 가지고 가속도와 다시 변이 값을 구합니다.